기업평판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스튜디오 드래곤이 미국과 일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그리고 웹툰과 드라마 등 K컬처 육성 의지가 힘을 보태주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까지 K콘텐츠 산업 규모를 30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이 새 정부의 미디어 산업 컨트롤 타워 공략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우리 이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 대부분의 산업이 그렇지만 부처별로 막 나눠져 있어요. 이게 네. 뭐 문광부도 있고, 뭐 방통통신위원회도 있고, 네, 이렇게 막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규제도 그렇고, 뭐 육성을 해주려고 해도 그렇고, 네. 뭔가 이 정책적인 한계가 뚜렷해 보이는 상황이죠. 그럼 이 부처별로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들을 청와대나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국무조정실 같은 쪽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것도 엄청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육성책을 내놓으면서 가장 먼저 약속한 게 일원화하겠다. 그러니까 규제를 하던 육성을 하던 네. 전체적인 어떤 정책의 틀을 일원하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 이제 실적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음원주들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눌 스튜디오 드래곤을 포함한 소위 이제 컨텐츠 쪽의 종목군들은 웹툰의 멀티우즈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콘텐츠 종목의 육성, 산업의 육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좀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보조금이 아니라 이제 국민들에게 지원금 얘기 네. 나오면서 네네. 극장주들이 갑자기 막 급등했던 것도 네, 극장 맞아요. 한번 볼 때마다 뭐 6천 원 지원해준다 뭐 이런 얘기 맞아요. 급등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정책이 일원화돼서 해당 종목군들을 조금 밀어주면 1분기 실적도 굉장히 미진했는데 추가적인 좀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지금 정책이든 규제든 일원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 네. 그다음에 뭐 300조 얘기는 솔직히 제가 보기엔 좀 먼 얘기지만 네. 어쨌든 일관된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관된 정책, 뭐 규제든 육성이든 일원화하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뭐 정부가 콘텐츠 기획이나 뭐 시나리오 개발, 제작, 뭐 편집, 유통 전부 이 수출까지 모든 단계를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혜택을 받는 주요 기업 중에 또 스튜디오 드래곤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뭐 10년, 20년 전과 비교해봤을 때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법은 그대로다라는 이런 논란이 있어서 사실 이 정부가 바뀌기 전부터도 이 미디어법을 좀 변화시키자는 시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6월 20일에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이 이끄는 통합미디어법 TF가 첫 회의를 열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법이 제정됐을 때 좀 어떤 변화들이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지금 뭐 방송 3법은 약간 뭐 정치적 문제도 연관돼 있으니까 이건 빼고 네. 콘텐츠 육성과 관련된 법안만으로 놓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 정책을 다룰 수 있는 틀이 법상이 굉장히 이제 일원화된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 측면이 있고요. 네. 어차피 플랫폼 쪽에서 우리가 승부를 걸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단단하다고 여겨졌던 디즈니 플러스도 요즘 헤매고 있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HBO라든지 이런 쪽도 뭐 자기 밥그릇 정도는 뭐 채우고 있지만 넷플릭스처럼 치고 나가는 쪽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웨이브하고 티빙 합병한다고는 하지만 네. 그것도 뭐 내수시장 일부 지키기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해외 진출. 네, 해외 진출이나 이런 쪽은 그렇게 우리가 뭐 강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나마 가장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 네. 이런 다중 규제가 없어지면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쪽의 여건들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뭐 글로벌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약간 이런 플랫폼들이 정리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 군데 뿌리는 게 꼭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어떤 플랫폼에 얹어서 복합적으로 나가는 그런 수익성이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네. 관련된 법안의 이 추진과 더불어서 환경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그 규제 허들들을 네. 하나로 일원화됨으로써 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요인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자면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말씀하신 대로 뭐 티빙이나 국내 뭐 TV 채널에 또 드라마를 공급하고 있지만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뭐 세계의 글로벌 OTT에도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디어법이 뭐 제정되고 말고 할 것 없이 뭐 이런 부분이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요? 네, 일단 그 플랫폼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에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숫자가 줄어들고 쿠팡 있다. 플레이 같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자본을 여전히 투입하고 있고 네. 오히려 업력을 좀 넓히려고 하는 그런 회사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 투자 축소하면서 네. 오히려 편수가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추세도 있을 뿐더러 그러면 상대적으로 살아남는 넷플릭스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일원화될 수 있는 웨이브나 티빙의 입지는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중국도 최근의 추세를 보시면 방만하게 계속 넓혀가던 그런 추세는 거의 전 산업에서 멈추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도 아이치나 뭐 QQ 등 몇몇
그런 플랫폼을 중심으로 아마 좀 더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그렇게 몇 개 플랫폼, 공고해진 플랫폼들이 확실히 자리 잡게 되면 그쪽에 공급하는 양질의 컨텐츠는 네. 더 좋은 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오. 그다음에 여러 플랫폼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최악이 뭐였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제조사들이 가장 큰 최악이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플랫폼들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배우 네. 수는 한정적인데 네. 여러 군데서 다작의 그 드라마들을 만들다 보니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최근 넷플릭스의 정책은 제가 아는 한 편수도 줄이고 네. 품질은 높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대작 드라마를 여러 편 만들기보다는 한두 편 정도만 만들고 그다음에 좀 RT가 짧은 네. 러닝 타임이 짧은 그런 짧은 형태의 뭐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뭐 드라마보다 예능 형태의 그런 콘텐츠들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돌고 있어서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양질의 좋은 콘텐츠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들의 중요성이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진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국정기획위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전통적인 미디어와 신유형의 미디어 간 규제 역차별 해소라는 그런 공약을 이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네. 기존에 이제 소위 케이블 TV가 출범하면서 네. 케이블 TV 쪽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전통 미디어 쪽을 좀 밀어주는 방향으로 갔다가 네. 정권의 흐름에 따라서 좀 이게 바뀌는 그런 양상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이런 쪽으로 밀어주니까 종합편성 채널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있던 채널들에 좀 무게를 실어주는 모습으로 갔었는데 네. 지금 어쨌든 뭐 유튜브의 강세, 그 다음에 쇼폼들의 강세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플랫폼도 이제 정리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뉴미디어 쪽에 좀 더 방점을 찍는 그런 정책적 배려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뭐 쇼폼 같은 거야 여러 뭐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하게 만드는 그런 분야라고 본다면 네. 좀 이런 대작들은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소위 이제 제작사들 역량이 좀 그나마 받쳐주는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자본력도 받쳐주는 회사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다음에 현재 법상으로도 그런 쪽에 새로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좀 런칭하는 쪽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콘텐츠를 그대로 찍어내는 아니면 다른 플랫폼에서 성공한 것들을 복제해 와서 그대로 우겨넣는 네. 뭐 SBS나 KBS, 뭐 MBC 같은 이런 쪽 전통적인 미디어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자체적인 콘텐츠를 독창적으로 육성해낼 수 있는 뉴미디어 육성 쪽이 좀 더 네.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말씀드렸던 콘텐츠의 제작 능력이 있는 제작사들에게 좀 우리가 하반기에는 집중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이 또 하반기에 기대를 할 만한 요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일단 TVN 드라마의 대부분은 스튜디오 드래곤 작품으로 채워질 예정이고 뭐 넷플릭스나 이제 이런 오리지널로 또 방영이 예정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일본 드라마 제작 사업도 가시화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본 드라마 제작은 이미 네.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던 드라마를 일본화 시키는 거죠. 네. 예전에 이미 대표적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박서준 씨와 네. 그 김다미 씨가 나왔던 이태원 클라스가 워낙 성공해서 네. 그 똑같은 컨텐츠를 가지고 일본판으로 만들 정도로 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도 성공할 정도로 컨텐츠의 폭발력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어떤 컨텐츠 하나를 가지고 일본판을 만드는데 네. 그게 일본에서 만들었을 때는 실적으로 안 잡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엔 잡힌다라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이고 네. 그다음에 그 상반기 제작 편수가 9편이에요. 네. 근데 상반기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건 다 아시는 것처럼 별들에게 물어봐가 엄청나게 실패했기 제작비 대비, 때문이죠. 그쵸? 네. 그러니까 제작비는 엄청나게 투여했는데 뭐 네. 시청률이라든지 엄청나게 이제 안 좋은 그런 성과를 보이면서 소위 이제 그 비용만 많이 들고 네. 수익은 낳지 못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하반기에는 일단 편수가 다릅니다. 상반기 9편인데 하반기가 16편이에요. 그래서 두 배네요. 편수가 일단 대고 늘어나는 네. 부분이 있고 중국 요인이 붙는다면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이건 네.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변수기 때문에 그 변수는 빼고 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살펴봤을 때 수지하고 김우빈이 주연할 것으로 보이는 김은숙 작가의 기대작 한 편. 네.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이정재하고 임재현 배우가 또 출연하는 거 한 편. 네. 뭐 이렇게 몇 개 기대되는 작품들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 2분기에 나왔던 몇몇 작품들 특히 최근에 방영하고 있는 미지의 서울 같은 경우에는 꽤 좋은 그런 그렇죠. 퍼포먼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네. 하반기에 이런 기대작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기대되는 측면이 있는 데다가 제작비 측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네. 비용은 줄고 편수는 늘어나는 그런 긍정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 정리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추세로 가게 된다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나아질 가능성, 모멘텀들이 네. 상당히 여러 가지로 존재하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 드라마 그 제작 사업은 왜 이전에는 수익이 잡히지 않았던 건가요? 그러니까 판권만 그냥 팔았던 상황이니까 네네. 거기서 발생하는 부가 사업들은 그쪽 몫이었던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게 돈이 되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네. 일본에서 통할 수 있는 콘텐츠라고 한다면 제작까지 잡아서 그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가 사업들까지 가져오니까 네. 그 사업적인 어떤 모델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스튜디오 드래곤의 적정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트렌드이고 투자 전략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 종목의 실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PR, PBR이라고 하는 어떤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으로 이 종목을 좀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종목과 CJ ENM은 항상 뭐 제가 이 시간에 종목이 나오면 말씀드리고 있듯이 제일 큰 문제는 마진율이에요. 마진. 네, 네. 도대체 왜 이렇게 마진율이 안 나오냐라고 도대체 비용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비용이 과다하게 뭔가 계상되거나 아니면 수익률이 안 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일정 부분의 수익률이 나오고 그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만 된다면 이 종목은 아무래도 EV/EBITDA로 지금 계상하는 게 좀 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EV/EBITDA 수준으로 한 5배가 조금 안 되게 거래되고 있는데 만약에 하반기에 기본적으로 이익률이 올라오고 이익률이 유지된다면 EV/EBITDA 밴드상 상단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한 7배 정도? 이 정도의 가격이 6만 원에 거의 육박하는 가격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정도까지의 추가 상승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이 종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해야 될 요소들은 조금 많은 상황이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대했던 기대작들의 퍼포먼스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플러스 중국 요인이 붙는다면 네. 목표 주가를 더 상향할 수 있죠. 다만 이제 그것도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회복된다라는 가정하에서 보면 EV/EBITDA 밴드상 상단 부분인 한 6배에서 7배 사이 정도, 한 6만 원대 정도를 네. 우리가 목표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짧게보다는 조금 길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수익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업평판 스튜디오 드래곤 만나봤습니다. 김종효의 기업평판 김종효의 기업평판